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타인에게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나의 비즈니스를 성사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말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바로 이제 상대에게 쉽게 보이지 않는 어떤 말하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속이 빤히 보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쉽지 않아 이렇게 보이도록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유형에 속하십니까? 내 패를 다 보여주고 쉬운 사람으로 보이면 내가 유리한 상황을 차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상대한테 정중하면서도 쉽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야 휘둘리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거래처에서도 어떤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 마찬가지죠. 나를 지키는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타인에게 쉽지 않게 보이려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인에게 쉽게 보이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 성급하게 말하시면 안 돼요. 성급하게. 성격이 급해서, 아니면 난 또 원래 난 담백한 사람이야, 난 다 오픈하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얘기해, 이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유형이라고 하면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제 뭐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그냥 바로 리액션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흔한데, 그렇게 되면 실수하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한 박자 쉬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우리를 어떤 이제 쉬운 이미지로 이제 만드는 거를 방지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죠. 쉽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한 박자 쉬어야 주도권을 내가 이제 가질 수가 있어요. 대화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상황을 끌고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언제 성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될까요? 케이스별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누군가의 의견에 반대할 때, 그럴 때 이제 성급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반대하면 상대가 좋아하겠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죠. 상대는 이제 왜 이 사람이 반대했는지 그 논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반대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 의견을 반대했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뭐 논리적이든 논리적이지 않든 간에 일단 반대하면 무조건 기분 나쁜 거예요. 문제는 반대에 대해서 이제 반격을 할 때, 그렇게 상대가 할 때 내가 이제 뭐 대단히 쉽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반대했다라고 느껴지면 더욱더 상대는 반감이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반대했어 라는 느낌을 주게 되면 상대의 반감을 대단히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해야 될 때 한 박자 쉬세요. 일단 성급하게 하지 않는 거죠. 성급하게 하면 저 사람이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를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열받는 거죠. 내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반대하는 거야 라는 어떤 느낌을 주려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갖거나, 아니면 며칠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라고 이제 시간을 벌거나, 그렇게 신중한 태도를 보인 다음에 반대하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이제 다들 이제 뭐 브레인스토밍 이런 걸 하기로 했어요.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대위급한테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냈어요. 자기들이 이제 2, 3년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회사마다 다르니까, 몇 년 전에 신입이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어떤 교육을 받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커리큘럼을, 신입사원에 대한 커리큘럼을 보다 새롭게 짜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아주 신박한 그야말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걸 보고 두 가지의 어떤 직장 상사의 유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듣자마자 즉시 아이고 그건 말 안 돼, 그건 뭐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대리급이 그런 커리큘럼 짜가지고 부작용이 이런 부작용이 너무 많아, 안 돼 라고 탁 잘라서 이야기하는 직장 상사. 또 다른 직장 상사는 굉장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아이디어네, 검토해봅시다 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검토해보자고 해놓고 그냥 마음에 안 드니까 말아버리면 정말 안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때? 다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회의 시간에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나오면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보다 대단히 신중한 어떤 직장 상사의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 우리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이나 후년쯤에는 이런 어떤 아이디어로 뭔가 이제 새로 진행을 해보는 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치자고요. 직장 상사가.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자기가 이제 올해 이게 이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리젝트 당했다는 느낌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 누군가 직장인들은 서로 특히 후배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즉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직이 점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특히 리더분들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 부탁할 때, 누군가가 부탁할 때 말이죠. 누군가 부탁할 때 성급하게 답하면 실수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냥 그래 오케이 알았어 해줄게 라고 하면 더 나이스하게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더 고마울 것 같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답을 주지 않아야 결과적으로 더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후배가 이제 동창회에서 만났어요. 후배를. 근데 내가 아는 지인을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신제품을, 그 회사에 관련된 신제품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친구 내가 잘 알지. 알았어, 내가 당장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한 선배가 과연 그 후배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까요? 나중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 지인한테 우리 후배가 신제품 당신한테 가서 설명할 거야. 그거 좀 만나줘. 라고 했는데 그 지인이 요즘 감사 떠서 그런 이제 그냥 무작위로 그런 신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런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그런 품평회 이런 거 없이 그냥 1대1로 만나게 되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이제 새로운 그런 룰이 생겼다. 죄송합니다. 만약 지인이 이랬다고 치자고요. 그럼 나만 굉장히 모양 빠진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나랑 아주 잘하는 사람이야. 당장 소개시켜 줄게. 화이팅 막 이랬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거 안 된다는데? 이렇게 하면 그 후배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굉장히 실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탁할 때는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할 때는 한 박자 쉰다를 꼭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지인한테 내가 연락은 해보겠지만 이게 꼭 이제 그 회사의 룰이 있으니까 꼭 연결이 된다는 그런 어떤 보장은 없어. 너무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봐. 내가 연락을 한번 해볼게. 이 정도로 해놔도 나중에 이만저만해서 이렇대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치를 이제 탁 줬던 게 아니기 때문에 후배는 나한테 서운해할 일도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한 박자 쉬느냐 신중하게 말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어떤 사람이 과연 우리는 쉬운 사람으로 보일까요?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타인의 의견에 쉽게 승복하는 사람은 쉬운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고 그대로 따라서 판단하고 기분이 막 좌우되는 편이세요? 그러면 이제 전형적으로 남한테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쉽게 승복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첫 번째, 남의 선택에 쉽게 동화돼요. 난 짜장면. 그러면 저도요. 좋습니다. 저 같은 걸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뭘로 하겠어요? 그럼 같은 걸로 아무거나 이런 거. 예전에 저희 회사에 별명이 아무거나가 있었어요. 누가 가서 이제 뭐 먹을래? 그럼 아무거나 같은 걸로 항상 이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쉬워 보이는 거예요. 늘 저 사람은 자기 의견이 없어 라고 생각되면 이제 쉬운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자기의 생각, 취향, 어떤 의지를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정말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 이거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대단히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면요. 자기 의견 내기를 주저하는 사람,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타인의 의견에 쉽게 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의견을 남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주저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쉽게 보이는 거죠. 자, 넌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이제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자, 워크숍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러면, 그럼 저는 이렇게 결정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의견 없음, 그야말로. 자기 의견을 내는 거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반대할까? 겁나서 얘기 안 하는 거죠. 자, 회식, 이번에 어떤 게 좋아?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이번엔 모처럼 우리 분위기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가요. 라든지, 이번에는 먹지 말고, 그냥 어떤 콘서트나 이런 데 가요. 라든지. 근데 그런 의견 냈다가 반대당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싫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래서 자기 의견 내기를 굉장히 주저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남한테 쉽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누군가가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도 나를 쉽게 보게 하지 못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남의 의견에 내 기분이 좌우되는 경우.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전문가도 아닌 타인의 의견에 내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 이런 거 그 사람은 틀림없이 쉬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PT를 하는데 내용이 알맹이가 별로 없었어요. 그거를 이제 직원들, 우리 부서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사님이 지나가면서 이번 PT 좋았어요? 라고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냥 팀장이 입이 막 귀에 가서 걸려서 그때서부터 막 기분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렇게 어떤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기분이 막 좋았다가, 아니면 그냥 PT가 그게 뭔가? 이러면 그냥 죽을 것처럼 기분이 가라앉던가, 그런 직장 상사에 대한 신뢰감은 없습니다. 직장 상사조차 신입사원들한테 쉬워 보이는 거죠. 남의 의견에 기분이 막 좌우되는 어떤 그런 유형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패션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동료가 이번에 이제 내가 머리를 딱 바꿨더니 이번 머리 이상해. 괜히 그렇게 했어. 지난번 머리가 더 좋았는데. 그러면은 대단히 그 사람이 패셔너블한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 얘기에 나 머리 너무 이상한가? 당장 고치고 싶은 어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주눅 들고 기분이 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한테 쉬워 보이는 거죠. 내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스카프예요. 스카프를 딱 메고 왔어요. 그랬는데 누가 있다가 부장님 그 스카프 너무 올드해요. 라고 또 눈치 없는 후배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속으로 쟤는 참 눈치가 없다 그러고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스카프를 고수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풀어서 옆에다 이렇게 탁 놓는 경우, 그러면 정말 남의 의견에 그야말로 휘둘리는 거죠. 이제 쉬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남의 어떤 타인의 의견에 쉽게 승복하는 어떤 그런 태도가 나한테 있나? 그러면 남에게 쉽게 보인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남한테 어떤 이제 쉬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면 이제 성급하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타인의 의견에 쉽게 승복하면 안 된다는 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두 가지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제 나한테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런 습관을 딱 털어버리고 보다 이제 만만치 않게 조금 더 나 스스로를 이렇게 당당하게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